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의 국민 이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날 김세윤 재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목은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찰이 아니고 경찰 쪽에 제가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고발장입니다. 이게 고발장을 오늘 서초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았다는 접수증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75편에 그 김세윤 판사가 네. 하는 거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4월 6일 날 그날 행동, 김세윤 판사의 행동 그리고 JTBC의 보도 그 양자 간에 뭔가 석연치 않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발인이 1번은 김세윤 판사고 2번은 JTBC 보도 담당 사장 겸 앵커인 손석희, 피고발인 3은 남궁욱 기자, 피고발인 4는 이한길 기자입니다. 총 4명입니다. 사실 제가 이 고발장을 쓰기 전에 저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 참 우리나라 이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입니다. 우린 법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서 말합니다. 판결. 그리고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실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불복해가 판사가 판결 잘못했다. 판결문에 불복해가 판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 공감받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고발한 거는 내용 자체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그 조금 구체적인 다른 내용이 거잖아요. 제가 이제 써줘야 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서 방금 진아 씨도 그 지적을 했지만은 판결문 전체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판결문 전체가 아니고 태블릿 PC, 문제의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그 김세윤 판사의 판결 이유, 판결 주문. 결국은 뭡니까? 김한수의 진술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판결이 선고된 그날 그 이후에 JTBC가 그 보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지지를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제가 4월 13일 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제가 사실 이진아 씨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발을 국민저항운동 차원에서 이런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그런 걸 제가 좀 알려달라 하고 몇 군데 공지를 해봤는데 한 10여 명이 동참하시겠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갖고는 좀 그렇고 또 저하고 같이 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어떤 불리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그분들 이름은 제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름을 고발인에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제가 참 고맙기는 하나 이번 고발인에서 제가 이름을 뺐다는 거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판사의 판결문 전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블릿 PC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에다가
제가 그 내용, 제가 왜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김세윤은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 생중계용 카메라 4대를 설치하게 하여 오후 2시 15분경부터 오후 3시 53분경까지 약 98분 동안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직접 낭독하였습니다. 이 생중계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재판부에 보낸 자필 서한에서 생중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세윤 판사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중계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피고발인 김세윤의 자의적인 생중계 결정 행위는 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제가 이게 이제 고발 이유입니다. 제가 한 게. 자,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게 헌법 27조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제 겨우 1심입니다. 2심, 3심 그 판단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에도 재판장 김세윤의 독단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살인을 당한 겁니다. 인격살인.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발인 김세윤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 방해받은 권리 이것뿐만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위 반론권도 상실했고 국민의 알 권리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심 선고가 끝난 시각이 4월 6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입수한 이 JTBC가 이 관련 기사를 입력한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6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 후 50분이 지나가지고 바로 JTBC가 판결문 기사를 입력을 합니다. 오후 4시 46분에 입력한 이 기사를 토대로 해가 JTBC는 이날 오후 8시경 뉴스룸 시간에 자, 태블릿 입수 제출 문제없다. 증거능력 판결문 명시라는 제목의 기사. 그 다음 또 태블릿 최순실이 승글로 보는 게 타당. 기밀 유출도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 이 두 개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설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앵커로서 멘트를 한 사람이 손석희 사장이고 이 각각의 기사를 쓴 기자가 제가 고발장에 적어놓은 남궁욱 기자, 이한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보도한 이 제가 방금 언급한 두 개의 기사, 이 기사는
피고발인 김세윤이 낭독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날 100분 동안 생중계를 했지만은 태블릿 PC 한 줄 언급 안 됐습니다. JTBC 이 기사에 뭐라고 보도한 줄 아십니까? 오늘 가로 열고 6일입니다. 4월 6일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태블릿 PC에 담겨있던 문건의 증거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아니 JTBC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을 입수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난주도 대충 아시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판결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갑자기 그날 저녁에 JTBC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판결에 대해서 가장 통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소한 피고인입니다. 물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판결문 이걸 입수하기 위해가 법원 출입 기자단 그리고 국선 변호인 막 연락 취했지만은 아무도 판결문 입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입수되었더라면은 그러면 바로 JTBC 그날 8시 보도에 대해 가지고 바로 반론권을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 반론권을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에 따라가 반론권 행사라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방송법 제91조 1항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반론보도입니다. 제가 정정보도 아닙니다. 반론보도는 뭐냐? 자, JTBC는 김한수 진술에 따르면은 최소한 피고인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소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지금 보도한 거. 그 보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피고인은 나는 김한수와 그런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거는 최소한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재판 받으면서 계속 한 이야기예요. 김한수와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대절신문시켜달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JTBC가 이 보도 내용이 판결문이 있다는 걸 확인만 했더라면은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바로 반론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론권은 아까 제가 관련 법을 읽어드리지만 반론권은 이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권은 그런 언론사가 이건 사실관계를 잘못 섭탁하기 때문에 그 정정보도권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므로 함부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언제든지 청구하면 바로 줍니다. 누구나 이거는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피고발인 김세윤이 판결문을 JTBC에게만 제공하고 JTBC 측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보도 그 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 측은 적기에 딱 보도를 오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그 적기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가들 의견을 구해보니까 그 부분도 피고발인 김세윤이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반론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유권 해석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은 그 변호사들이 쓴 고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뭐 법률 양식이랄까 뭐 이런 거를 제가 감안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막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이걸 썼기 때문에 아마 이 법률 전문가들이 제 이걸 들어보면은 좀 법률적으로 좀 미숙하다는 그런 뭐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걸 썼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반론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박탈했다는 거, 어느 변호사님은 이걸 범죄 행위라고 표현해도 좋다는 그런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다른 한국의 어떤 언론사에도 주지 않고 JTBC에만 은밀하게 제공했다? 그거 역시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발자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처럼 심판하는 이는, 그러니까 판사는 심판받는 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보다도, 자, 김세윤을 비롯한 피고발인들, 바로 JTBC, 손석희, 남궁욱, 이한길 기자,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도 당했습니다. 이게 나아가면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소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대통령 당했고 최소한 피고인 당했는데 이게 더 범위가 확대돼가 시청자 여러분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판결문은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야, 이번의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온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피고발인 김세윤이, 자, 국민적 관심사인 태블릿 PC 사용자 부분을 판결문에는 적어놓고 막상 생중계할 때는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도 궁금합니다. 김수현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이유, 그거 뭘 들었습니까?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궁금해하는 그 태블릿 PC 사용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이니까 그걸 밝혀야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려면 밝혀야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은 JTBC뿐만 아니고 한국의 모든 언론 기관에다 판결문 공개해야 됩니다. 왜 JTBC만 은밀하게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김수현 판사와 이 JTBC 기자들을 고발한 혐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우리나라 형법 제127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뭡니까?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 지금 1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고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두 달 후면 넣을 거예요. 이제 다 시효 이제 형기가 만료되니까. 자, 판결문은 법원 전산망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건 진짜 기밀입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판결문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판사가 선고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법원의 전산망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가가지고 법원 소위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복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난 거 이유는 괜찮습니다. 근데 등록되기 전입니다. 이거 재판상 기밀입니다. 아니, 누구 지금 내일 선고인데, 아직 오전 10시 선고인데, 선고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었다 보십시오. 그런 재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JTBC가 판결 선고 50분, 판결이 선고되고 50분 후에 판결문에 근거하여 기사를 썼다는 건 뭡니까? 이 바로 등록되기 전의 판결문, 그걸 아마 입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4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53분에 재판이 끝나고 소위 재판장이 퇴정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사무실에 가가 뭐 손도 좀 씻고 그렇다 하고 난 뒤에 일과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등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판결을 끝내고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가 뭐 일 좀 해놓고 등록하려면 적어도 1시간쯤 걸리려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니 JTBC가 판결 선고 50분 만에 기사를 다 써버렸다? 기사를 써가 임자까지 했다? 그럼 판결문 훨씬 그 전에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등록되면은 이 600몇 페이지 이게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등록이 됩니다. JTBC는 아주 그냥 50분 만에 다 받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이제 유출된 시간은 이 나중에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 어떤 판결문이든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딱 등록이 되면은 그 사건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 판결문 거부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기자들 다 보게 하고 국선 변호인도 보게 하고 사건 관련자들 다 보게 해야죠. 이번에 뭐 방송까지 생중계까지 했으니까 더더욱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도 받지 못했다 하고 법원 출입기자단도 받지 못했다는 그 판결문을 JTBC가 입수했다. 결국은 피고발인 김세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JTBC는 재주가 좋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JTBC는 옛날에 뭐 대선 여론조사도 언론사에서 임 조사한 거를 먼저 보도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새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어떤 분입니까?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입니다.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게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 의무,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과연 김세윤 판사 그런 공익 실현 의무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고발장을 낸 겁니다. 자, 이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 고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일단 적법하게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 고발장을 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김세윤 판사의 이 고발과 관련해가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헌법재판관 8명 그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그 내용, 판결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건 뭐냐? 허위 공문서 작성이에요. 그게 바로 또 직권남용이고 또 기록 제대로 못 본 직무유기고, 그러니까 그 재판은 결국 대법원의 이 확정 판결이 나올 때 그때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 그때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한 거는 대통령 재판 진행되고 있는 걸 중간에 취하시키고 그만두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전부 다 뭐 각하시키고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대통령 파면을 아주 확정시키는 거죠. 아니요.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그 소송에서 이기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재심의 사유, 재심 청구를 하는데 물론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다시 뭐 청와대 가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고발장, 제가 뭐 고발장 냈다는 거 아마 양식 있는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 고발장은 지금 그 카페나 제 그 진실공원에 올려놓고 싶은데 아직 그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아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고발장 제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고맙습니다. 예.